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은 중화권 증시부터 일본 증시까지 아시아 증시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이슈별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우리 코스피만이 빨간불 켜면서 0.4%대 상승세 보여줍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이번 관세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 협상의 첫날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허리펑 부총리 등 협상단이 나섰는데요. 아직 1일차에 불과한 만큼 향후 협상 여부,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해 보시죠. 한편 엔비디아가 지난주 대만의 TSMC에 H20 칩셋 30만 개를 주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TSMC의 신규 수주는 이미 확보해둔 60만 개에서 70만 개 H20 재고에 더해지는 건데요. 아직 미국 상무부가 해당 수출 라이선스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여서 마지막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핵심은 영유아 테마입니다. 중국 정부가 육아 보조금 정책을 공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지만 오늘 증시에서는 상승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호실적을 공개한 바이오 기업이죠. 우시앱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덩달아 바이오주들까지 시세를 내줍니다. 다만 지수는 3,600선에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갑니다. 오늘장 등락을 반복하더니 현재는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홍콩 증시는 중학개미 얘기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 증시에서 7,3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순매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년 연속 순매도하던 흐름이 매수세로 전환된 건데요. 홍콩 증시 반등과 맞물려서 자금이 유입되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항생지수는 연초 대비 올해 들어서 25%가량 상승했고요. 지난 24일에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고 더 나아가서 3년 8개월 만에 25,0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아직 관세 협상이라 모멘텀이 남아있어서 증권가에서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보시죠. 대형주들의 약세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항생지수입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같은 대형주단에서 나란히 1% 약세로 밀리고 있고요. 반도체, 금융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눌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을 지나가는 이 시각 현재 항생지수 25,300선 하회하면서 1%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항생지수 쪽 테크주를 추종하는 ETF 수익률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파란불이었던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주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AI 붐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갔고요. 올해부터는 외국인 자금 유입에 힘입어서 3월에는 80%대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 시각 현재 59.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상당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내내 급등세를 이어온 만큼 차익 실현으로 포지션을 잡히면서 도쿄 일렉트론을 포함해 파란불이 좀 짙은 모습인데요. 시총 상해주들 토요타 자동차부터 소니, 소프트뱅크, 그리고 주가이제약까지 1에서 2%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니케 지수가 오전부터 계속 하락폭을 줄이지 못하고 이 시각 현재도 45,80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감까지 1%대 약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아시아시황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인도 증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한국 요즘 굉장히 더운데 인도는 좀 괜찮아요? 인도는 지금 몬순 기간이라서 제 우기라서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와서 좀 덜 덥긴 합니다. 네, 인도보다 한국이 더 더운 그런 시기군요. 너무 힘듭니다. 네. 자, 이번 주 인도 증시 움직임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최근 인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 그리고 이제 무역 협상 지연, 실적 부진이 겹치면서 최근 3주 연속 하락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 초 같은 경우에 이제 유명 대형 은행들의 강한 실적에 힘입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지만 이후에 TCS라든지 테크마인드라 등 인도 ITD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국과 협상 난항 그리고 특히 농산물 유제품 관세 문제로 합의가 지연되면서 관세 위협이 투자 심리에 큰 부담으로 작용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모습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7월 28일에 7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좀 유출이 되면서 지난 5월 30일 이후 가장 큰 매도세를 보여기도 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간 니프티 슈팅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이런 최근 분위기 좀 좋지는 않지만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주요 기업 실적 그리고 무역 협상 진전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성 결정에 좀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사실 관세 협상이 가장 먼저 될 것 같다고 했던 인도가 지금 계속 소식은 없는데 정작 인도를 보면 좀 느긋해 보입니다, 이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좀 인도가 좀 느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배경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도를 좀 쉽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도도 좀 잘 알고 있는 영향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5차 협상 라운드가 7월 14에서 17 사이에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인도에서는 이제 농산물, 자동차, 철강 등 핵심 분야에 대해서 여전히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유지하고 있고, 결국 임시협정 마감 기한까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7월 말까지 연장된 상태인데, 최종 합의는 9월에서 10월까지 단계를 거치면서 좀 추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시한보다 내용이 우선이라는 정책 기조를 좀 유지를 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 원칙을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섹터별 미니 트레이드 딜 전략을 통해서 협상 속도 관리도 언급되고 있어서 전체적인 속도보다는 퀄리티 중심의 접근으로 좀 평가되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 지연은 이제 루피 환율 불안정성 그리고 외국인 자금 유출의 확대 그리고 증시 특히 IT 금융 섹터의 실적 약세 등과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인도의 이제 의회 승인 필요성을 좀 감안해 볼 때는 단기 합의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가치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인도 정부에서는 현재 기업과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적극적인 협상보다는 내용 중심 접근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재 시장도 전략보다는 이제 기대감과 적정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저희 증시의 최대 키워드는 조선인데 또 모디 총리가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또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인도와의 조선 협력 기대해 볼 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 정부에서 조선업을 국가 경제 해양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 2월에 발표된 인도 예산안에 따르면은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서 2.8억 달러 규모의 이제 해양 개발 기금이 조성되었는데, 이것은 2030년까지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을 현재 1%에서 5%까지 늘리고 2047년까지 세계 5대 조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인도의 비전의 일환 중의 하나입니다. 모디 총리는 2025년 올해 7월 초 한국의 HD 한국조선해양과 이제 인도에 있는 코친 조선소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좀 강조를 했는데요. 이 협력은 한국의 첨단 기술과 인도의 저비용 노동력과 기대적 이점을 결합해서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경쟁력을 좀 높이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의 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8년까지 조선소 가동률 포화된 상태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이에 따라서 하나오션과 조선 3사들을 포함해서 인도 현지에 있는 코친 그리고 힌두스탄 L&T 조선소와 협력을 좀 논의하고 있으면서 인도의 생산 기지를 확보하려고 있는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인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의 30% 건조 비용 보조와 같은 이제 보조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세제 혜택 등 적극적인 정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이제 이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공동 수주 기회를 열어주는 시도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듯 인도의 237억 달러 규모의 시장 잠재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고, 인도 현지 분위기도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인도의 조선업을 좀 부흥시킬 수 있는 기대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도 하나오션이 거론이 되는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사님, 빗길 조심하시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